저는 제 안에 초등학생이 한 명 있거든요. 근데 우리 다 있지. 그러니까 그쵸. 응. 근데 초등학교 한 시점에 그 아이가 이 영화 내내 같이 봤어요. 걔랑 같이 봤구나. 같이 울었던 것 같아요. 저는. 네. 걱정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그렇게 겪지 않은 고민은 반드시 어느 순간인가 관계의 갈등을 겪게 돼 있는데. 안녕하세요. 정신분석 클리닉 피안의 박우란입니다. 저희가 이번에는 좀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사정이 많고 이래가지고 오늘 되게 오랜만에 뵙게 되었고요.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영화 우리들이라는 영화죠. 그죠? 네, 2017년도에 개봉한 영화고요. 윤가은 감독님이라는 여성 감독님이 감독한 영화입니다. 이창동 감독님이 제작을 하셨어요. 아, 그래요? 네. 역시 전 정보가 너무 없군요. 아, 이창동 감독님이 제작을 하시고 네. 어떠셨어요? 근데 드라마처럼 느껴졌어요, 사실. 네. 영화라기보다 잔잔해가지고 잔잔하다고 얘기하면 되나? 저는 제 안에 초등학생이 한 명 있거든요. 근데 우리 다 있지. 그러니까 그쵸. 근데 초등학교 한 시점에 그 아이가 이 영화 내내 같이 봤어요. 걔랑 같이 봤구나. 같이 울었던 것 같아요. 저는. 네. 제가 이 영화가 되게 인상에 남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영화가 나올 때 저희 딸아이도 초등학생이었어요. 아, 네. 근데 그래서 막 네. 주변에 추천들해서 너 이거 같이 볼래 그랬더니 안 보겠다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학교의 현실이 그런데 자기는 영화 보면서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얘기를 들었었나 봐요. 네. 그러니까 그게 너무 리얼해서 아, 자기는 그거 생각만 해도 스트레스 받아서 네. 보기 싫다고 해서 제가 좀 충격적이었거든요. 실제를 많이 반영한 거. 굉장히 디테일하게 네. 그 여자 이름이 서연이었던가요? 지안이랑 선이었어요. 네, 이 외자 이름 선이, 그리고 동생은 윤이. 그냥 네. 선윤이었구나. 네. 아, 잘 티가 안 들어. 진짜. 아니, 자꾸 전 주인공 이름이 자꾸 지안이? 지안. 큰일 났다. 어떡하면 좋아. 네. 그래서 어떡하지? 아니, 근데 지아군요, 지아. 네. 지아. 네. 이거 지우라고 기억했을까요? 그런데 그 주인공 여자아이가 저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봤을 때 꽤 단단한 아이인데. 네, 저도요. 꽤 그게 될 아이다. 왜냐하면 실제 현실에서 그렇게 단단하고 그렇게 반듯하기 좀 어렵잖아요. 네. 우리도 다 어린 시절을 거쳐와 봤는데. 하지만 너무 슬펐다는 거. 네. 그래서 그 아이가 겪어야 할 그 친구 관계에서 혹은 네. 그 또래 관계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겪어야 되는 감정적인 고통들, 네. 말 못할 그거는 극에서도 아이는 지금 막 피가 마르는 것 같은데 엄마의 세상과 너무 동떨어져 네. 있잖아요. 아빠의 세상과도 마찬가지고 너무 동떨어져 있고 또 엄마 아빠는 각자의 삶에서 또 고군분투를 하고 있고 아이의 삶은 그냥 대체로 어른들이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느끼기엔 그러니까 내 삶을 나름 나도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악을 물고 울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몰라주는 것 같은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영화에서 많이 나타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의 심리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 많이 하게 됐는데 제가 이제 이 유튜브를 제가 막 아주 성실히 올리지를 못하고 있고 아주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조회수를 올리기 위한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지 않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댓글은 보거든요. 저도 봐요. 왜냐면 댓글 다시는 분이 얼마 없기 때문에 다 봅니다. 제가 답글은 달아드리지 못하지만 보거든요. 근데 사실 그 댓글 중에 뭐 악플이어도 저는 뭐 상관이 없는데요. 괜찮습니다. 그런데 댓글 중에 우리가 소년의 시간 했을 때 네. 청소년에 대해서 되게 이상적으로 얘기하신다라는 분이 네. 있어서 제가 약간 발끈했거든요. 왜냐하면 전 정신과 의사는 아니에요. 어떤 분이 질문을 의사인지 상담사이신지. 본 것 같습니다. 그래, 네. 정신과 의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정신분석은 정신과 의사가 할 수 없어요. 수련을 받으면 할 수 있으시겠으나, 왜냐하면 정신과는
증상을 중심으로 약 처방을 하고 병리를 중심으로 보시는 거고, 정신분석은 무의식을 다루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신분석과 정신의학을 혼돈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 그래서 저는 정신과 의사가 아니고 정신분석가이고, 정신분석가는 무의식을 다루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걸 떠나서 제가 학교에서 3년 있었거든요. 중학교에서. 그래서 아이들의 현실을 모르는 건 아닙니다만은, 제가 모르는 현실이 있다면 주류에 속하는 현실일 수는 있겠죠. 네. 말하자면 사교육과 여러 가지 교육의 어떤 입시와 이런 주류에 있는 아이들과는 가깝게 지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의 현실을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좀 이탈 학교에서 소외되거나 뭐 학교 선생님들이 찍었거나 아니면은 저소득층이어서 혹은 여러 가지 이런 그 주류에서 벗어난 아이들과는 아주 가깝게 지냈고, 저는 그래서 그 댓글 다신 분도 어떤 그만한 현실적인 이유들이 있으셨겠지만, 원래 이제 이런 거는 그 티키타카를 안 하는 게 맞다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 근데 제가 꼭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제 방향성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는 주류에 속하는 어떤 그런 입시나 이런 거에 관심이 없고요. 그거에 호응하거나 그 부분에 아이들까지 케어를 하거나 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사실 없고, 지금 우리가 그러면 뭐 저소득층 아이들 혹은 소외된 아이들, 제 상담료가 싸지 않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저소득층이 올 수 없는 이 아이러니한 현실이 있긴 하지만, 저한테 의사분들도 많이 오시고 고학력자가 굉장히 많이 오시거든요. 뭐 의사, 변호사, 뭐 사회적 직업군이 많은데, 이분들이 왜 오시겠어요? 그런 주류 사회에서 그렇게 쫓아가서 성취를 하고 해도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어떤 고통들, 뭐 실존적 고통에서부터 현실적인 고통들을 가지고 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만난 아이들, 그래서 우리들이라는 이 영화를 보면서도 이 여자 아이의 어떤 심리가 디테일하게 드러난 지점들이 아이들 입장에선 지옥이잖아요. 정말 지옥이죠. 지옥이잖아. 지금 소름이 끼쳤는데요. 아, 진짜 어떻게 버텼나 제가 신기할 정도로 길잖아요. 그리고 학창 그렇지. 시절에 하루가 장기간을 차지하고 몇 년을 같은 학교 내에서 있어야 되니까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여자아이들하고 남자아이들하고 심리가 상당히 다르기는 한데, 저도 이제 딸아이가 그 과정을 네. 거쳐오는 거를 옆에서 지켜보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한테 친구 관계라는 거는 거의 너무 크잖아요. 저 궁금했는데 그런 정신분석적 이유가 있나요? 그러니까 그 시기에 친구를 절실히 하는 거는 이게 뭐 이유가 꼭 있는지. 정신분석적 이유가 아니어도 우리가 발달 심리에서 보면은 그런 게 있죠. 아이들이 학령기라고 하면, 그러니까 이제 부모와 어떤 밀접한 관계에 있다가 1차적, 2차적 관계에 있다가 아이들이 이제 학교에 가면서 부모와 약간 분리가 되면서 이 부모와 가졌던 애착 관계, 밀착 관계가 이제 친구 관계로 이어지잖아요. 이게 자연스러운 건데, 친구 관계로 고민을 하지 않는 아이가 있다면 걱정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오히려 엄마와의 그 부모와 요즘 아이들은 너무 밀착되어 있잖아요. 부모들이 초간격, 분간격으로 아이들을 케어하고 서포트하면서 있으니까 이 아이들이 뭐 우리 때처럼 옛날처럼 뭐 놀이터에서 놀고 이런 거 없는 아이들도 많다 보니까 걱정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그렇게 겪지 않은 고민은 반드시 어느 순간인가 관계의 갈등을 겪게 돼 있는데, 그 에너지가 이제 그 친구 관계로 옮겨가고 또래 집단으로 옮겨가고, 이 또래 집단 안에서 우리가 그 부모와의 겪었던 애착, 밀착, 통제, 소유 이런 걸 다 겪는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아이들, 우리 영화에서 보면은 금방 바뀌고 약간 거짓말하고 막 모함도 하고 그리고 친구를 버리고 막 이러잖아요. 맞아요. 그게 진짜 그 현실이거든요. 현실이고 되게 사악하게 막. 근데 제가 그 주인공 여자아이가 되게 반듯하다고 생각했던 건, 걔는 거기에 크게 휘둘리지 않고 뭔가 그래도 자기 중심을 지키고 있는 게 대단하면서도 오히려 좀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어요, 저한테는. 그런데 또 이렇게 순간순간 자기가 버려졌다는 거 느껴지는 순간에는 이 친구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이렇게 말하고, 근데 그게 말하는 장면이 직접적으로 보여지진 않지만 뭔가 이 지아에게는 뭐 보라의 단점을, 보라의 치명적인 점을 말하기도 한 것 같고, 보라에게 가서는 지아의 약점을 얘기하는 것 같은, 그렇게 묘사되는 부분도 보이긴 하는데, 전반적으로는 제일 좀
크게 될 사람이구나. 사유가 있는 애구나. 그러니까 그 아이는 있었어요. 분명히 잘하면 똑 부러지게 정말 잘 살 아이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가 겪는 그 심리적인 그 나름 그 끝은 그래도 해피엔딩이었죠. 그 정도면. 근데 저는 그게 또 열려 있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그게 저는 피구에 대해서 말하고 싶었어요. 첫 장면과 마지막이 피구로 끝나는데 왜 선생님의 지휘 감독하에 가위 두 명이 나와서 가위바위보를 해서 대표성을 가지고 애들을 선택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주인공 여자의 선희는 끝까지 선택되지 못하는 장면이 나오죠. 마지막에는 지아가 선택되지 않는 걸로 나오고 이게 매칭이 되면서 이게 그냥 결국엔 반복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었어요. 영화가 흘러온 것처럼 마지막도 그렇게 흘러가지 않을까. 반복이 맞는 것 같아요. 네. 그 반복의 복선 네. 그거 진짜 100% 동의가 되는 것 그리고 같아요. 피구라는 운동을 저는 정말 어렸을 때 너무 싫어했거든요. 저도요. 공이 너무 무서웠어요. 무섭고 그쵸. 근데 대체로 그랬을 것 저는 이런 얘기를 하면 그랬던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요. 맞아요. 그런데 함께 해야 되는 운동이었잖아요. 그것도 네. 그 교육 시스템에 네. 시스템이라기보다는 그 요즘은 잘 모르겠지만 학교 선생님들이 왜냐하면 전 진짜 공을 무서워하고 근데 진짜 그 왜 이렇게 운동으로 감각 있는 애들은 네. 공을 쫙쫙 손에 맞아요. 붙여가지고 이렇게 맞히잖아요. 맞아요. 전 정말 너무 공포스러웠거든요. 네. 피구 시간이. 그래서 막 도망 다니기 바쁘고 그렇게 도망 다니다가 끝까지 살아남아. 끝까지 살아남아가지고 그거를 또 막 그 잘하는 애들 와가지고 막 등에 받고 머리에 받고 막 이러잖아요. 그거 저는 그냥 처음에 모르겠다 맞고 나가는 스타일 너무 싫어서 필사적으로 진짜 공을 피해 다니다가 정말 끝까지 남아서 너무 괴로운 순간들이 많았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그러니까 이제 제가 너무 정신없이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여자아이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게 그거예요. 그 특활 시간에 이동할 때 같이 갈 친구가 없는 거. 그리고 네, 급식실이 맞아요. 이동이 되면 네. 같이 밥 먹을 네. 차라리 그냥 자리에 앉아서 먹으면 아, 괜찮은데 그런 학교도 있고 네. 급식실로 이동해야 되잖아요. 급식실 이동하는 거, 조별 나눔하는 거, 네. 그리고 뭔가 이렇게 같이 네. 짝지어가지고 네. 뭐 체육 시간에 하라고 네. 이게 가장 고통스러워. 이거 애들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스트레스 받거든요. 근데 왜 저도 평소에 사회생활 그러니까 회사 생활 하다 보면 학교 생활도 어떻게 보면은 타의적으로 물려진 사회생활이잖아요. 그렇죠, 사회생활이죠. 그게 모든 사람과 잘 지낼 수 없는 게 없지. 분명한데 회사에서는 그냥 혼자 있을 수라도 있죠. 근데 음. 그때는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었으니까 정말 더 그 고통이 극심할 그렇지. 것 같아요. 이 회사는 진짜 그냥 뭐 스스로 자기를 왕따시킬 수 네. 있는데 이 학교란 시스템과 아이들의 어떤 심리 구조가 그러니까 특히 여자아이들은 속성이 이렇게 3, 3, 5 네. 그리고 남자아이들도 남자아이들은 서열 중심으로 네. 흘러요. 보이지 않는 서열이 있어요. 걔네들한테는. 여자아이들은 서열이 아니라 동등한 관계이긴 한데 이렇게 밀착 관계, 네. 애착 관계 이렇게 맺어진단 말이죠. 그리고 그 내부적인 어떤 권력 관계도 있죠. 있는 것 거기서 같아요. 보면 보라가 네, 권력자잖아요. 네. 지금 그 영화에서 보라라는 네. 여자아이가 권력을 쥐고 있고 네. 말하자면 그 권력을 가진 아이와 친한 무리에 들기 위해서 네. 같이 있던 친구를 버리고 맞아요. 쌩 까고 가기도 네. 하고 거기서 또 이탈이 되고 이런 막 과정들이 보여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밀착 관계, 애착 관계 거기다가 그 친밀한 관계 그리고 그 또래에서 벗어났을 때 아이들이 그걸 제일 두려워해요. 내가 친구가 없는 사람으로 비치는 거 그리고 내가 누군가로부터 환영받지 못한 아이라는 자기가 그런 자기 스스로의 상을 만나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거든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자기 상이 완전히 정립이 안 된 상황이에요. 특히 초등학생이잖아요. 네. 그러면 그렇게 외부 친구들을 통해서 제가 그 엄마에서 옮겨간다는 게 엄마를 통해서 내가 어떤 아이인지 사랑받는 아이인지 이쁘지 않은 아이인지를 처음에 확인받으려고 하고 그 대상이 친구로 넘어가는 거죠. 네. 그런데 그 친구들로부터 환영받지 못할 때 나는 굉장히 혐오스럽고 뭔가 경멸스럽거나 뭔가 부적절한 아이처럼 만나는 자기상을 만나게 되니까 1차적으로 그게 두렵고 그리고 2차적으로는 이제 다른 시선들 친구가 없이 혼자 밥 먹는 아이라는 그 낙인 네. 어떤 그런 라벨이 붙을까 봐에 대한 어떤 그런 것이
심리적으로 아이들을 엄청나게 공포스럽게 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엄마들이 아예 통제하거나 완전히 가족 안에서 아이들을 서포트해서 학습이나 이런 거에 이제 완전히 올인을 해서 그런 거에 신경 쓰지 못하게 하는 경우면 몰라도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걸로 겪는 심리전이 상당하다는 거 굉장히 커요. 그리고 이게 가정의 어떤 사연들이 있잖아요. 자기 집에 엄마 아빠가 그렇죠. 있고, 근데 그 아이들이 엄마 아빠의 약점 내지는 문제점을 자기의 문제라고 인식하고, 그렇지. 그리고 그게 그 약점이 내 약점이 되니까 그게 또 다 드러나면서 위축되고 더 상처받게 되는 그 흐름도 방어적이 되고. 되게 가슴이 아팠어요. 근데 또 그 부모가 그걸 아냐? 뭐 모르잖아요. 근데 그 선희 아빠가 얘기하는 게 애들이 뭐가 별일이 있어. 학교 가고 공부하고 그럼 다 됐지 하고 딱 술을 먹잖아요. 그러면서 참 그 말이 가슴이 저도 아팠어요. 항상 이제 어떤 이런 우리가 그 소년의 시간도 그렇지만 그 영화를 보면서 제가 안타까운 어른들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대해서 되게 너무 무감해져 버리는 거. 네. 지금 그 우리들이란 영화에서도 그 엄마의 세상과 아이의 세상이 너무 네. 딱 정리되어 보이잖아요. 네. 엄마는 일상 바쁘고 아이고 그냥 엉덩이 두드려주면 되고 네. 다 그러면 되는 것 같은. 근데 제가 옆에서 딸아이를 봐도 이 아이가 겪는 그 심리전, 친구들과의 심리전 이거를 저 정말 생생하게 옆에서 지켜봐오고 그걸 계속 들었죠. 들으면서 근데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네. 엄마가 해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고 네. 제 세상과 아이 세상이 또 다르니까 근데 거기에서 이제 뭘 얼마만큼 해야 할 것인가 그러면서 이 아이가 조금씩 거기에 막 매몰되고 막 공포를 느끼고 막 어떤 순간에 청심환 먹겠다 그러고 막 이런 경우까지 갔다가 그게 이제 조금씩 좋아지고 좀 단단해지고 그러면서 자기 이제 스스로 어떤 중심을 좀 이런 과정을 어렸을 때부터 쭉 지켜봐 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부모님들이 어른들이 그거를 그렇게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 이 아이들의 세상에 대해서 이 심리적인 어떤 그 자신들만의 이 전쟁 같은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막 바쁘니까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데 얘네들한테 시간도 빨리 안 가잖아요. 그렇죠. 그랬던 그 것 같아요. 학교에서 시간이 얼마나 길고 네. 지옥 같겠어요. 근데 참 그 지아의 입장과 선의 입장이 보면은 다 부모가 자기의 생활을 그냥 열심히 사는 분들이고 다 그리고 아이를 다 물론 지아의 부모님 뭐 이혼한 사정 뭐 이런 게 있긴 하지만 아이들이 온전히 자기의 생활을 엄마 내가 우리 집이 가난한 것 때문에 색연필을 못 사는 게 너무 싫어. 엄마가 색연필을 사줬으면 좋겠어라고 자기 욕구를 마음대로 말하지 못하는 그거. 근데 그 욕망에 실현되지 못한 게 학교에 와서 또 한번 무너지고 하니까 이게 저도 물론 그랬고 집에서의 안정감을 못 누리는 게 학교에 와서 또 친구가 없어지는 걸로 연결되면서 더 완전히 좌절돼 버린 학창시절 전반적으로 되게 우울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너무 소연 선생님은 어느 힘들었죠. 포인트에서 눈물이 나거나 혹은 가장 마음이 아프셨어요? 저는 그 방방 못한다고 할 때랑 그 색연필 가지고 싶었던 거 그 문방구 아저씨가 타박 줄 때 너 그거 안 살 거면 왜 만져? 막 이렇게 말할 때 네. 굉장히 수치스러운 네. 순간이죠. 왜냐면 제가 아이한테. 멜로디언이 너무 갖고 싶어서 맞다 옛날에는 네. 진짜 그게 너무 비싸잖아요. 말을 비쌌지. 못하고 준비물을 맨날 못 챙기다가 근데 결국엔 그걸 가졌을 때는 그게 필요 없어졌을 시점이었어요. 엄마가 어떻게 해서 사줬는데 이제 필요도 맞아. 없는 상태에서도 그게 그렇게 가져야 되겠더라고요. 저도 어렸을 때 그 바비 인형이 네. 그거 되게 비쌌죠. 그 지금도 비싸고 그거는 비싸구나. 네. 그 결국 못 가졌거든요. 그거를 그렇게 가져보고 싶어가지고 그 약간 여자애들한테 로망 같은 그 드레스 입은 드레스 옷 입혀진 그 근데 바비 인형. 요즘엔 더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이게 만약에 드러날까 하면 요즘엔 명품까지 갈 것 같고 요즘 고등학생들 네. 부모님들이 명품 사준대요. 네, 충분히 가능할 것 어.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로도 갈 것 같고 연예인 좋아하는 것도 돈이 많이 들더라고요. 맞아. 그런 맞아. 걸로도 많이 그런 거 될 것 같고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게 좀 달라질까. 그런 거 때문에도 많이 권력 관계가 그렇게 나뉘지 않을까.
그리고 부모님들이 무조건 그걸 다 챙겨줄 수가 없잖아요. 돈을 떠나서 어떤 이런 인터넷이라는 것도 물론 능숙한 부모님도 있을 테지만 그렇지. 그렇지 환경에 않을 따라. 수도 있고 저는 이거를 언제 알았냐면 코로나 때 알았거든요. 코로나 때 많은 게 다 이렇게 그 뭐라 그러죠? 방송 수업으로 바뀌면서 이 기계가 없는 아이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걸 틀 수 없는 그렇지. 집안에 맞아. 기기가 없어서 그 수업을 들을 수 없는 애들이 있다는 걸 알았고 그런 부모님이 있는 집은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생각을 먼저 했어요.